Oh, Jesus. Oh, oh. 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에 놀라게 되는 일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역시 한국 생활로 유독 한국에서만 보이는 특징으로 인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문화이지만 외국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낯선 풍경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국 집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기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한국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외국인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에는 없고 한국 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가난한 주인공이 옥탑방, 자취방, 단칸방에 살아도 모두 열쇠가 아니라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도어락은 유독 한국에서만 보편적으로 잘 쓰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 디지털 도어락의 구매 설치를 비롯한 보급률이 큰 폭으로 늘었고 2006년 즈음에는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에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현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보안 기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현재 낡은 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열쇠 대신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의 여러 나라의 경우 도어락 보급은 초고급 아파트나 빌라에만 설치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급률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가정집이나 호텔을 가봐도 아직까지 주로 열쇠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도어락을 처음 사용해본 여러 외국인들은 키를 꼽는 구멍이 없어 당황하다가 이내 사용법을 알고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은 키가 없어도 자기가 설정한 비밀번호만 알면 되는 도어락이 너무나 편리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한국의 도어락이 너무 그립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보일러 문화를 들 수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며 또한 우리 옆에 중국, 일본도 추운 지방에는 라디에이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디에이터의 경우 따뜻한 공기를 천장에서 내뿜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닥이 따뜻하지 않죠. 또한 라디에이터는 열효율이 낮아 겨울철에 맘 놓고 틀었다간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추운 지방의 경우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옷을 따뜻하게 껴입고 생활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옆 나라의 일본의 경우 단열재 마감도 취약해 한겨울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라디에이터 대신 온돌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그래서 현대시대에는 바닥 가스 배관이 설치된 보일러를 주요 난방기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외국의 라디에이터처럼 난방비 폭탄을 맞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한겨울 하루 종일 보일러를 틀 경우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난방 효율 부문에서 라디에이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며 바닥부터 열이 올라와서 집안 어디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우리는 한겨울에도 방바닥에 꼼딱지가 되어 겨울을 보내고 있죠. 한국의 이런 뛰어난 온돌 문화로 인해 한국의 건축물들은 거의 대부분 보일러로 시공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발을 신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신발을 신지 않는 문화를 처음엔 익숙치 않았으나 이내 한국 문화에 적응한 외국인들은 아예 TV 앞에 누워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한국 화장실에 대한 외국인들 반응도 재밌는데요. 외국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욕조와 변기, 세면대가 각각 다른 공간에 위치해 있으며 배수구 또한 샤워실에만 있는 소위 건식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들은 배수구가 있음에도 최대한 물이 안 튀게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외국에서는 배수구를 만들지 않고 건식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배수구를 만들면 한쪽 면을 경사지도록 화장실을 설계해야 하는데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수구를 통해 각종 벌레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배수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화장실에서 불쾌한 냄새가 없는 것과 물이 최대한 튀지 않게 하여 화장실이 마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습식을 쓴 우리에게 건식욕실은 보기에는 좋아도 수납장 위에 세숫대야처럼 올려진 톱불 세면대는 간단히 손을 씻거나 양치질을 하는 용도로 적합할 뿐 세수 한번 하기 힘들죠. 그리고 습식에 비해 물이 사방에 튀어 닦는 것이 오히려 더 고생이라 외국에서 장점으로 꼽히는 배수구가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건식욕실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배수구가 없으니 당연히 욕실 내 물청소는 꿈도 꿀 수 없으며 샤워기로 물줄기를 뿜어대면서 솔질로 욕실 바닥 타일 사이에 끼인 때를 시원하게 벗겨내야 성에 차는 대한민국 아줌마들에겐 당연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욕실 청소 용품과 냄새 제거제가 출시되고 습기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환풍기의 엄청난 발전으로 습식의 단점을 보완한 화장실이 많아져서 건식 화장실을 선호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을 바꿔 습식 화장실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비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비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제품은 아니라고 해요. 애초에 비데라는 단어 자체가 15세기 프랑스 왕실에서 기르던 애완용 당나귀를 뜻하고 18세기 중반 프랑스 귀족 사회에서 더운 물을 담궈놓고 뒷물을 처리하기 위한 도기 제품으로 등장한 이후 쭉 사용되어 왔죠. 그리고 이때같이 당나귀를 타듯이 걸터앉아 사용하는 모습 때문에 비데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비데는 이후 수도시설이 발전됨에 따라 점차 사용이 확대되어 일반적인 화장실로 그 위치도 옮겨지게 되었죠. 모양 또한 의자와 같은 그릇 모양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가운데로 뿜는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보다 위생적이면서도 사용도 편리하게 바뀐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서양에서 유래된 비데를 한국에서 보고 놀란다니 좀 의아하죠? 그 이유는 유럽의 비데와 우리나라의 비데가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화장실 변기와 비슷한 모양의 수도꼭지와 배수구만 존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비데는 화장실 변기 커버에 부착하는 형태의 전자식 비데를 사용하죠. 거기다가 요즘엔 화장실 변기에 온열 기능, 자동 문 열림 기능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이 존재해서 외국인들의 시선에는 정말 신기하다고 하네요. 실제로 외국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영국 남성 레리 씨가 한국 비데를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업로드된 적이 있는데 당시 레리 씨는 카메라를 직접 들고 한국 비데의 다양한 버튼을 보여주며 각각의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엉덩이 세척 버튼을 눌렀는데 비데가 작동하자 그가 비명을 지르며 당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 비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전하며 웃음을 자아냈죠.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한국 비데는 정말 신기한 물품이라네요. 특히 몇몇 외국인들은 매직 토일렛이라며 찬사를 남기기도 한다는데요. 우리에겐 일상적인 물품이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재밌지 않나요?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인들의 특징을 나열하는 영상을 볼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실에서 TV를 볼 때 소파를 등받이 삼아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인들의 이런 행동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면서 외국인은 이해하기 힘든 한국인만의 독특한 소파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좌식 문화가 발달해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는 것이 익숙하여 생겨난 문화인데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온돌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바닥이 워낙 따뜻해서 소파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큼직한 소파를 놔두고 굳이 등받이로 쓰는 모습에 한국인은 소파를 왜 사나요? 소파는 인테리어인가? 등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외국인에 따르면 소파가 등을 받쳐줘서 안정감이 든다며 만족한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침대 없이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신기해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침대 생활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침대란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문화가 이어지다 보니 한국인들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두고 생활하거나 이불을 깔고 자기도 합니다. 한국 생활을 오래한 외국 유튜버가 말하길 외국에서는 풀옵션 아파트에 침대가 없다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푹신한 매트리스를 선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딱딱한 돌침대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외국인들의 시선에는 다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